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드디어 오늘 오후 8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 선수들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요? 눈부신 설경과 또 선수들의 설렘으로 가득 찬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현장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스포츠로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 대한민국 청정지역 강원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여러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대회에서 각 경기장과 선수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 21,933명의 인력을 투입합니다. 특히 대회 개최지 일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경찰 211명과 교통순찰차 58대, 경찰 사이드카 18대를 투입해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정체 대비에 나섰습니다. 또 모든 대회 시설을 테러 취약시설로 지정해 강원경찰 특공대가 각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네요. 제15회 평창 송어축제 입장객 수가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 17일까지 입장객이 18만 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 방문객은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 등 다양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3천여 명이나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겨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송어낚시, 겨울놀이,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영월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귀농자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창업 자금은 영농 기반 조성과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이나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은 각각 3억 원과 7,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연 1.5%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선택을 해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개막을 하게 됩니다. 대회를 앞두고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회 상황을 강원특별자치도청의 문화체육국 올림픽지원과 최병갑 올림픽지원과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네, 아닙니다. 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오늘 오후 8시 개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녁 8시에 그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가 대단원에 막을 올릴 계획입니다. 네. 어제 그 저녁 모의 개회식을 통해서 최종 점검을 했고요. 개회식에는 그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몇 개 나라에서 몇 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나요? 78개국에서 1,80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78개국, 네네. 78개 나라, 네네. 많은 나라에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개막식에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네 가지 그 문화 공연이 주로 저기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문화공연.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개최국에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이제 입장하는 그런 퍼포먼스 등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뭐 아직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예매하셔서 오셔서 보시는 게 아마 체험도 하는 게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기억나시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그 최종 성화 점화 순간 네네네. 김연아 선수가 특설 스케이트장에서 멋진 네네네. 또 피겨 예, 스케이팅을 예. 하면서 최종 성화 점화를 해서 상당히 감동을 남겨줬었는데 오늘 개회식 때는 과연 성화 점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공개하기는 어려우시겠죠? 예, 그것도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항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개회식을 찾아서 보시면 예. 더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그 동계올림픽 운영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나오셨고 또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또 대회 운영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뭐 아쉽게도 노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네. 근데 이게 이제 내부 종사자 감염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염된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현재 이제 뭐 감염병으로 인한 운영 인력 공백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인력 식당 종사자 등에 대해서 검사를 이제 실시를 했고 향후 이제 노로 바이러스 등 각종 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을 더 철저히 기할 계획입니다. 네. 겨울철에 무슨 식중독 사고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겨울철에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티켓 예매 벌써 32만 장을 넘어섰네요. 도민들의 큰 성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예상 관중 수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목표치는 25만 장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네. 뭐 일찌감치 지난 1월 17일에 이미 25만 장이 이제 팔렸고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36만 장 이상이 이미 이제 예매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흥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동계올림픽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서 응원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 또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그 안전을 위한 인력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겠죠? 네, 그건 물론입니다. 네. 네, 그 뭐 저희도 이제 그 올림픽의 성공 여부는 안전에 있다고 이제 뭐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행사를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경기들이겠지만 특별히 어떤 종목이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을까요? 역시 쇼트트랙인가요? 이 매진된 걸로 이제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피겨 스케이팅하고 스노보드는 요거는 뭐 이미 매진이 됐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인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종목만 이제 표 일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예매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네. 피겨 스케이팅하고 스노보드가 가장 먼저 마감이 됐군요. 네네네. 네네. 컬링도 요즘 인기잖아요. 컬링. 네네, 컬링도 인기인데, 컬링 같은 경우는 네. 뭐 이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제 예매하실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걸로 파악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 스키 점프가 이게 참 정말 멋지더라고요. 네, 스키 점프도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진된 걸로 매진됐어요. 지금, 네. 이렇게 매진된 경기 종목의 경우는 또 추가로 좌석을 또 예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기 당일에 그
이제 노쇼라고 하는 예약 보도를 낸 분들이 계시면 노쇼. 예, 네. 그런 분들 표를 이제 지류로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추가로 종이로요?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경기장을 직접 찾으시면은 경기를 예. 보실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전에 좀 예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예매를 하면 될까요? 지금 그 각종 사이트가 있는데 뭐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입력만 하시면은 다 이게 연결이 돼서 그게 쉽게 뭐 예매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그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그렇게 하셔도 예매할 되고, 수가 예, 있고. 예, 각종 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금방 접속이 가능합니다. 예. 자, 이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이렇게 도내 4개 시군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 이 평창과 횡성에서 어떤 경기가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평창은 뭐 지난번에 올림픽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 그죠. 뭐 주로 설상 종목이 진행이 되고요. 설상. 예, 예.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보드하고 프리스타일 스키 그렇게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횡성 지역에서는 스노보드, 이게 스노보드가 아주 인기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프리스타일 스키는 이게 활강이나 대회전이 아니고 이렇게 네. 요리조리 이렇게 막 기교를 부리면서 네네, 하는 그렇습니다. 스키를 말하는 거죠. 예. 이것도 참 볼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열리나요? 횡성의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는? 웰리 힐리 콘도가 있죠, 저쪽. 웰리 힐리 파크 스키 리조트요? 둔내면. 둔내면에. 예. 가까우니까 그 스노보드 보러 가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평창은 저는 이 스키 점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볼만한 게 뭐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같은 이런 슬라이딩 종목들. 네네네. 이것도 참 볼만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디 알펜시아에서 열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하고 별도로 시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스키 점프도 역시 알펜시아. 네, 거기 내에 다 있습니다. 스키 점프 세트에서 예. 스키 점프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횡성하고 평창은 원주에서 가까우니까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직관을 하시면 이 스포츠 경기는 직관을 하셔야 돼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직관을 하시면 감동이 아마 2배가 될 겁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서 또 즐거운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체육국 올림픽지원과의 최병갑 올림픽지원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덟 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경찰서장의 계급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되면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경무관 경찰서장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경찰서장의 계급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이 된 건데 경무관은 어떤 직급을 말하는 건가요? 네, 경무관은 경찰 조직에서 4번째로 높아 경찰의 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경찰 계급은 순경에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까지 총 11계급으로 분리됩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경무관은 14만여 명 경찰관 중 약 80여 명만 있는 고위직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로 예를 들면 치안감 계급인 강원도 경찰청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4,700여 명의 강원도 경찰 조직 내에서 도경 부장급 3명과 함께 4명뿐인 직급입니다. 군으로 치면은 그렇다면은 뭐 준장, 원스타에 해당되는 네, 맞습니다. 계급이군요. 네, 이전까지 강원도 내에서 경무관의 자리는 도경찰청 공공안정부장, 또 수사부장, 생활안정부장 등 3자리였는데요. 어제 원주경찰서가 경무관으로 격상되면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경찰서 김재진 경무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인구수와 범죄 건수,
치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 전국 7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지역별 중심 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왔으며 금년 1월 18일자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와 치안 수요를 가지고 있는 원주경찰서를 포함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 대해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경찰서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세 곳 모두 도내 경무관급 서장의 전혀 없는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경무관 경찰서장이 나오게 됐고 바로 이 경무관이 원주 경찰서로 배치가 됐는데 이 경무관이 원주 경찰서로 배치된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전국 257개 경찰서 중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곳은 13곳으로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원주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강원경찰청은 원주의 지역 인구수와 또 범죄 건수를 고려해 원주 경찰서에 경무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지속 건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청도 이를 고려해 강원도에도 처음으로 경무관 경찰서장이 어제인 18일부터 배치됐는데요. 이로써 강원도에서는 원주경찰서가 처음으로 경무관이 이끄는 경찰서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총경 계급의 경찰서장, 원주 경찰서장이었는데 이제는 경무관 계급의 원스타 계급의 네. 원주 경찰서장. 이렇게 계급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원주경찰서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상급 부서의 적극적 업무 지원과 자체적 치안 시책 추진의 범위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치안이 좀 더 안정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경찰서 김재진 경무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 치안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을 갖추는 데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또한 원주시의 치안이 한층 더 강화되고 시민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 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치안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기존과 같이 국민 안전과 법 질서 확립이라는 경찰의 기본 책무를 바탕으로 악성 사기, 마약 범죄, 학교 폭력 등 서민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엄정한 법 집행과 유관기관 협업 범죄 예방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적극적 경찰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경찰 조직 개편에 따라 상반기 도경 소속으로 창설되는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가 원주 권역에 창설되어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며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CCTV 확충 등 사회적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원주 경찰서가 이제 경무관이 입금으로 인해서 원주시 치안이 더 강화되고 또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활동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네, 또 올 상반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원주 권역에 창설되는데요. 이 현장 대응력도 강화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 원주시 관내 CCTV 확충 등 지역사회 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살기 좋고 더 안전한 원주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리포터 현장에서는 치악수사센터가 새로 문을 열게 됐다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경무관이 이끄는 원주 경찰서 그럼으로 인해서 원주 시민들이 더 믿음직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향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여야 양당은 지역구 출마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공천 기준안을 공개하고 있는데 공천 기준에 따라 현역 의원들과 예비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야의 정당 공천 기준 좀 알아볼게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다선 의원들의 물갈이가 예고가 됐는데 실제로 공천 기준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후보 공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이 우세 지역과 열세 지역, 이 지역으로 나눠서 총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현역 의원 중에서 하위 10% 평가자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10%에서 30% 이내 평가자에 대해서도요,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속한 권역은 서울 송파구와 부산, 울산, 경남이 속한 3권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 강원도 7명 포함해서 총 37명이니까요. 공천 기준을 적용하면 하위 10% 이하는 3명이고요. 이 3명이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게 됩니다. 네. 또 10%가 초과하고 30% 이하는 한 8명이 되니까 이들은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 평가 방법은요. 공천관리위원회 자체 컷오프 조사 한 40%가 반영이 되고요. 당무감사 결과라든가 당기여도, 면접 이렇게 해서 교체 지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지금 이 같은 공천관리위원회 평가에서 컷오프를 통과하더라도요. 만약에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다선 의원을 지냈을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의 15%가 또 감산이 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도내 의원을 보니까 강릉의 4선 의원인 권성동 의원이 있고요. 또 춘천, 철원, 하천, 양구에 3선 한기호 의원이 있습니다. 이 두 의원이 만약에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선 후보가 만약에 가산점을 받는 정치 신인이라든가 여성일 경우에 최소 35% 내지 45%의 득표율을 잃고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천이 상당히 버거워지게 됩니다. 강원도는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그래서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을 지냈을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의 15%가 감산이 되는데 이 권성동 의원과 한기호 의원이 포함이 된다. 특히나 이 35에서 45% 득표율의 페널티를 또 감수해야 된다. 이런 예상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공천 기준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페널티를 강화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그만큼 반발도 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였는데요.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동일 지역 다선 의원에 대해서 의무 감점 등이 좀 과도하게 높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도내 현역 의원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률 감점 적용 대상이 3선의 한기호 의원이 있는데요. 한기호 의원은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18대와 19대 철원, 하천, 양구 인재에서 당선이 된 다음에요. 근데 20대 당시에는 공천에서 아예 탈락이 돼서 출마도 못했다. 그다음에 21대에서는 기존 선거구 유권자가 40%가량 바뀐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선거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3선이기는 한데 동일 선거구도 아니고 중간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다선 감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에 해명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도요. 지역구가 합구된 점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고요. 감산 적용에 대해서 좀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강릉에서 내일이 4번 당선된 권성동 의원도 감산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선 의원 적용뿐만 아니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다음에 복당을 한 경우라서 최대 7% 감산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7%.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히려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가 권 의원을 공천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 감산 대상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대 처음으로 민주당은 후보 공천 심사에 국민 참여 공천제를 도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어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요. 2차 회의를 갖고 후보자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도 현역 의원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만약에 하위 20% 이하 의원에 대해서는 경선 시 30%의 감산을 적용하기로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네. 공천관리위원회는 또 여성이라든가 청년, 장애인 등 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심사 점수는 25% 가산하기로 했고요. 또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경선인
국민참여 공천제를 도입해서 공천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예를 들면 개량화된 지표 중심의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면요,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공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천제, 국민참여 공천제는요,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라든가 SNS 통해서 국민 한 50만 명이 희망하는 공천 기준을 반영한 공천 룰을 만들어서 이를 후보의 심사에 적용하는 방안이고요.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자칫해서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공천 기준이 왜곡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오는 21일 3차 회의에서 국민참여 공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영 위원장이 서울 은평구 출마를 하는 게 확정이 됐다고요. 민주당의 강원도당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김우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끝내 총선을 불과 2달여 남겨두고요, 서울 은평을 선곡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에는 어제 김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차 검증 대상 예비후보 31명의 심사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이날 중앙당 후보 검증 절차를 통과한 김 위원장은요, 같은 당의 비명계로 꼽히는 재선의 강병원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 은평구 을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나서게 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지지 세력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서요, 이른바 좀 비명계 지역구, 강병원 의원이 비명계로 꼽히는데요, 이 지역구에 자객 출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 위원장이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지난달에는요, 네. 도당위원장과 강릉시 지역위원장을 버리고 지역구를 서울 은평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을 만류를 했고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80일 앞두고 각 당이 공천 기준안을 공개하고 있다는 소식, 강원도민일보의 박청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